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오늘은 원유재고 발표 신세계 시간 안에서 함께 다뤄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서머타임 적용으로 인해서 또 시간이 1시간씩 또 앞당겨진 상황인데요.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표 발표도 있었고 이 항공기 추가 사고로 여파로 보잉사에 대해서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개장 이후에는 보잉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자, 전일장 같은 경우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현재 부근에서는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신세계를 열었고요.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브렉시트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운드화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관련해서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일부터 일단 수정된 합의안에 대해서 제2 승인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브렉시트 영국 의회에서 결국에 다시 또 부결이 된 상황 속에서 오늘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이어갔었던 파운드는 현재 부근에서 다시 좀 반등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운드와의 상승이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의회 모습 라이브로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투표 이전에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 이후에 부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내일은 또 브렉시트 연장에 대한 투표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노딜 브렉시트가 만약에 가결이 되게 되면은 3월 29일에 자동적으로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또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는데요. 아직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시장은 아직은 또 염두를 해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과는 또 내일장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유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미증시의 흐름은 다수는 소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과연 상승폭을 좀 이어갈지.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 관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브렉시트 관련해서 또 파운드는 상승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지수의 상승에 맞춰서 하방으로 되돌림이 나올지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까지 또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지수 뭐 방금 전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흐름을 보시면서 그때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결국엔 지수가 지금 또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마스터님이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수익을 많이 낸 솔직히 시청자나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방 낙폭으로도 단기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결국 내려올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은 좀 유효했고요. 결국은 급락이 나오는 듯 했지만 그것은 결국 속임수였고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때 방송 도중에 어떤 느낌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게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물론 운이 좋았다 생각하고요. 결국은 다수가 소수를 이기지 못하면서 모두가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크루드 오일은 또 오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또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또 전반적으로 봐야 다양하게 또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조재 마스터님이 지난주에 대한 리뷰 그리고 오늘장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의 전략도 다양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지표 발표가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 지수와 내구재 수주에 대한 부분 지표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좀 이어갈 텐데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1%로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인 0.2%를 하회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월 내구재 수주는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한 상황인데요. 0.4%의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재무부는 오늘 뭐 보고서를 내는 날인데 2019년 성장률을 전망을 1.6%에서 1.2%로 또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이유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 때문이다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짚어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화면 보여드리면서 브렉시트 관련된 전망을 또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도 하드 브렉시트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파운드가 상승 쪽으로 현재 구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참고로 브렉시트 2016년도 6월 23일에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파운드가 급락했었던 흐름임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확인하기 전에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개장한 지 37분이 지난 상황인데요. 먼저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지금 2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현재는 2,800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지난 3월 4일에 2,800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2,819라인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다시 오늘장 2,800라인 돌파하면서 0.4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일장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7,246라인까지 돌파하면서 0.4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달러가 주춤한 사이에 3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고 현재 부근에서도 1.13달러가 회복이 되면서 초반대 라인에서 움직입니다. 1.13 선에서 0.23%의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최근 골드 역시 반등을 이어갑니다. 오늘장의 상승으로 1,300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1,308.5달러 선으로 0.5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마찬가지로 상승합니다. 전일장까지 57라인대 회복한 이후에 현재는 57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는데요. 1.38% 상승한 57.8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일까지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고요. 지금 뭐 브렉시트 관련돼서 그리고 뭐 보잉사, 미 증시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전문가들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없이도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요, 올해 들어서 1% 넘게 올랐는데요. 유로 대비는 2% 올랐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 중단으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던 올해의 전망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터 헨지 환율 트레이더는 세계 성장 둔화와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현재 달러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고 또 말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좀 둔화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중국의 수출은 20.7%나 줄어들면서 예상을 크게 하회했고요. 미국의 2월 고용 지표도 조금 부진하게 나왔죠. 2만 건의 일자리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도 유로존의 올해 성장 전망을 1.7%에서 1.1%로 하회한 상황이고요.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영국 재무부도 1.6%에서 1.2%로 성장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지만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견고해서 트레이더들이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죠. 달러가 강세를 하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겐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달러 강세가 미국 제품의 수출력 경쟁력을 좀 낮추고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데요. 달러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로버트 하이저 대표가 중국 측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양국 무역 협상이 막바지기를 원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대화가 예정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대화 상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하이저 대표와 문우신 장관, 류허 부총리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하이저 대표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 중요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좀 꼽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발언이 결코 좀 그냥 하는 경고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초호황을 누렸던 미국의 주식 상장지수 펀드가 운용자산 성장세가 작년부터 좀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돈줄이 조금씩 마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작년 말에 급 등락장이 나오자 이제 현재까지 ETF에서 175억 달러 이상의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데이터 트랙은 10년간 이어진 강세장이 좀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투자자들도 나이가 들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점이 좀 ETF 성장세 둔화의 배경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큰 세계의 주식 투자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채권 ETF로 갈아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콜라스 전문가는요, 올해 ETF의 자금 흐름을 단정짓기엔 조금 이르지만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자산 운용사 사이에서 경쟁이 조금 격해져서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주 사이에 이미 뱅가드 그룹과 첼시 슈왑은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소식인데요.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미국 행정부의 계획이 의회 반대로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좀 발언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의회도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자동차 관세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지 한 3주가 지났지만 아직 행정부가 조금 대답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례적으로 좀 조용한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직전 때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백악관의 뚜렷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 반발 기류가 조금 세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요, 역내 이제 자동차 생산에서 부품 수입이 전체의 40%에서 50%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역내 자동차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도 조금 반발의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키 왈러스키 하원 의원이요. 미국 중산층들이 이제 사용하는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도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의원이요.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무역 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 합동 의회 통상 권한 합의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하이자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철폐를 하면서 자동차나 부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좀 의회 비준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부는 미국과 EU와의 통상 협상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로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파운드화가 당분간 변동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어제 파운드화가 상승세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또 메이 총리가 연설을 시작을 하면서 또 급락을 했었는데요. 또 하드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파운드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연기하는 방안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노딜 브렉시트만은 좀 피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들은요, 브렉시트 연기가 파운드에 가장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된다면 파운드화가 이제 최대 1.15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제 더 브렉시트에 관한 또 다른 소식인데요. 이제 확실한 변화가 있으면 파운드와 영국 주식이 드문 동반 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빌럼 시장 전략가가요. 주식시장과 통화가 함께 움직이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실제 변화가 있고 위험 선호가 있다면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영국 자산에 투자할 자신이 없었고 또 고객들은 현 시점에서 위험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두 자산이 함께 상승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점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내셔널 호주 은행이 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발언인데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려고 하면 이제 파운드화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3일 오늘이죠.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이제 표결로 결정할 예정인데요. 의회가 만약 노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할 경우 그 다음 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표결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어느 쪽이든 좀 영국 정치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애초 브렉시트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비판과 함께 재투표 여론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요, 투자자들이 유럽 자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차차 강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 자산이나 유로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나타난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또 중국 경제의 반등이 유럽에도 지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좀 빨라지고 있고 재정 부양책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이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유럽 자산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SCI 유럽 지수 전망도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브렉시트가 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과연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외신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브렉시트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이제 또 내일 신세계 시간에는 오늘 투표에 대한 결과를 또 다룰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합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물가지표 안도 속에서 보잉 악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수의 모습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다시 저항대를 돌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4월물입니다. 사우디 감산과 베네수엘라 생산 차질 속에서 상승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오일의 가격대인데요. 현재 57달러 후반대 라인 지켜가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고 이슈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또 절제 마스터님의 복귀와 그리고 현재 부근의 전략이 참 궁금한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지난주 모두가 하방을 보고 있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외쳐주셨던 마스터님이신데, 자, 지금 2800선 다시 또 저항선 위치에 왔는데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오늘 상승폭으로 계산해봤을 때는 7,287라인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상당 고점에 다 도달한 모습인데요.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과연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러면 또 무엇 때문에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과연 왜 오르는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있고 수급 상황에 받쳐주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좀 시황적인 뉴스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지금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좀 자리 잡기보다는 경기 지표 그리고 미중 고위진들의 어떤 발언들, 이틀 전부터 좀 살펴보자면 레리 커들러부터 지금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까지 미중 무역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지표가 조금 호조로 나오면서, 물론 이틀 전에 나온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0.1%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것이 과연 연준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느냐 했을 때 연준은 그냥 광만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중립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연준의 관련이 전혀 없고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미중 무역 협상의 고위급 그리고 경기 지표,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지금 상황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뉴스가 지금 하방으로 내릴 만한 요소나 상승으로 이끌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심리도가 개선된 상태에서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물론 오늘 고점 상단인 7,287라인을 안착하게 되면 더더욱 상승폭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서 궁금한 것이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좀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기준으로 지금 나스닥이 6월물이고요. 7,270 라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고점 이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실까요? 늘 어려운 질문을 앵커님 하셔서. 네, 물론 저는 여기서부터는 제 주관적인 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나스닥이 6월물 기준으로 7,500까지 상승이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하루 조정을 좀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전문가도 미증시가 추세의 변환이다. 물론 다우존스에 관해서 지금 보잉사의 맥스 비행기 연달아 두 대가 추락하면서 전원 사망에 이르면서 조금 현물 지수가 내려가면서 다우 지수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비관론 때문에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보잉사의 자체의 문제이고, 결국 기술주와 S&P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모든 투자자들과 심리도가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을 향해서 더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내일 또 눌렸을 때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500까지에 대한 랠리를 좀 기대한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장 이후에 소폭 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눌리거나 아니면 현재 가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 접근? 네, 준비해놨습니다. 네, 질문하실 줄 알고. 네. 네, 7,230까지 좀 네. 내려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라인대가 어디냐고 좀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고점 상단에 지지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일 종가 라인 언저리에서 가장 승부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을 보면 시가 라인이 지금 7,237포인트인데요. 거의 4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승세가 있었고 오늘의 제가 본 고점이 7,287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분하게 전일 종가 라인까지 좀 눌렸을 때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230 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장과 그리고 야간 선물까지 좀 같이 보게 되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75.70에 마무리가 됐고 지금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상승 쪽으로 좀 흘러갑니다. 그래서 276.45 라인까지 강보합권에서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선물 질문도 많이 주고 계세요. 먼저 문자 질문이 끝자리 7008님, 저희 애청자 분이시고 국내 선물 2계약 오늘 종가 매수했는데 미국 나스닥 상승과 연계해서 내일장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질문 남겨주신 시청자분도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 관리 어떻게 할까요? 조금 네. 대답이 먼저 드려야 좀 부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매수 접근은 잘 하셨는데요. 네. 지금 국내 선물이 이제 야간 선물까지 이어지면서 매매를 하시는 방법을 대다수가 보면 네. 미증시를 많이 참고합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없는 국가인 거 모두가 아시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쪽에서 특히 중국 그리고 해외 증시 쪽에서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지금 야간 선물이 올라가고 저도 내일 매수 접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일요? 하지만 오늘 흐름을 봤을 때도 국내 선물이 아주 가파른 낙폭이 있었습니다. 네. 코스피 200부터 코스피까지 그리고 국내 선물 지수가 아래로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낙폭이 있었고 시청자분들에게 놓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오늘 중국의 항생 지수가 굉장히 가파른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방 낙폭을 키우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만회하는 흐름 그리고 지금 나스닥과 연계하는 흐름인데 내일 매수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미증시가 지금 올라갔지만 내일 10시 반에 개장하고 항생 지수가 열리고 나면 국내 선물이 좀 내려오는 흐름으로 진행됐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아침에 조금 올라왔을 때는 청산을 하시고 항생 지수가 개장을 하고 나면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연동이 국내 선물과는 항생 지수가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놓치신 점이 있으면 내일은 옵션 만기일 3월 14일이기 때문에 컷오프이잖아요. 네. 지금 매수 성급하게 하시지 않았나 몇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격대로 보자면 매수 접근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신데 하지만 내일장에 대해서는 많은 좀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장입니다. 내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네 가지 또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항생지수에 대한 연관성까지 함께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익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에 대한 질문까지 저희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내일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국내 선물도 접근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전략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오늘은 또 원유 재고 발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고 발표를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세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원유 재고 발표 만나볼게요. 자, 지금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 쪽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S&P가 2812라인까지 0.4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7268라인까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1.13160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0.2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오랜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1,300달러 돌파와 동시에 1,308.3달러 선으로 0.50%의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요, 57달러 후반대에서 여전히 현재 부근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운드도 0.83%의 강보합권 속에서 1.318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EIA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인데 앞서서 APA 쪽에서는 재고가 감소가 됐었던 상황이었고 지난주에는 706만 배럴의 재고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측치가 265만 배럴의 재고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또 항상 그래왔듯이 지금 5일 실시간으로 분봉으로 함께 지금 라이브 함께 가격대 보면서 여러분들과 재고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하방 쪽으로 일분봉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 시작이 되는 대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와 함께 상승 쪽으로 일단 흘러가면서 재고 볼게요. 지금 재고가 265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예상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아직 재고가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뜨는 대로 제가 또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일단은요, 지금 1분봉이에요.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격대가 57.96달러, 이제 58달러를 곧 뚫기 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58달러는 터치는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일단 1분도 안 된 시간에 57달러 후반대까지 상승으로 지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재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265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예상이 됐는데 발표는 386만 배럴의 재고 감소입니다.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의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지금 일단 재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앞서서 지금 감산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재고가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상승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아갔지만 그 상승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힘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8달러는 뚫지 못하고 있고 57.95 일단 앞서서 재고 발표 전에도 유지가 됐었던 57달러 후반대 라인은 지지가 되고 있고요. 한 20틱 정도는 점프를 한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지금 재고가 예상이 260만 배럴 정도였는데 300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가 지금 나왔어요. 386만 배럴이네요. 지금 5일 이슈 점검 전인데 지금 재고 발표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굉장히 지금 아까 많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생각보다 예상치가 이렇게 감소했는데 맞아요. 왜 오르지 못하느냐. 생각보다 지금 탄력이 없죠. 네, 네. 모든 시청자들이 아시는 일봉상승 이평 저항대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왜 오르지 못하는 것이냐 이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는 좀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58불을 넘고 안착하는 오늘의 제가 상승 추세를 봤을 때는 59.05 라인까지 상승폭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방 낙폭으로도 계산을 많이 해봤지만 모든 시청자분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의 하방 낙폭으로는 지지대가 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평선 저항대를 받고는 있지만 저는 오늘 58불을 넘어서 좀 안착하고 59불을 향해서 나가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치와 지금 발표치가 상당 부분 생각보다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황적인 측면도 감산에 대한 부분이 이 전부터 끌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크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요. 그래도 상승 쪽으로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좀 굳건하게 되면서 58달러 지금 막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인 이 오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바로 이어갈게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부터 들어봐야 할 텐데 이미 좀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역시. 지금 가격대는 이미 들었어요. 59달러. 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에 관해서는 네. 상승, 크루드오일에 관해서는 하방 이렇게 좀 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네. 제가 정한 손절선은 개인적으로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손절선을 뭐 어디다 체결해 놨냐 58.25에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 저는 매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추세에 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보이는 면이나 여러 가지 시황 뉴스를 분석해 봤을 때 상승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드오일은 58불을 좀 넘어서 59불을 향해 나가는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달러까지에 대한 상승입니다. 지금 재고 발표 이후에 58달러가 지금 좀 안착이 되는 분위기인데 58.05달러로 1.70%의 상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59달러까지 이제 상방 쪽을 좀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접근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예상하셨죠? 아니 근데 늘 뭐 어려운 숙제를 주시니까요. 근데 네. 오늘은 조금 보류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 네. 지금 2%대 상승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뷰에 관해서는 매수가 확실합니다. 어느 시청자도 부정하지 않을 텐데요. 2%가 넘는 상승 그리고 지금 원유 재고량 예상치보다 감소. 뭐 이거에 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걸리는 게 모두가 생각하는 지금 일봉상 이평 저항대가 좀 눈앞에 걸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의 지금 4월물 만기일이 4월물 기준으로는 2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오늘의 흐름의 데일리 매매에서는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접근폭이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물론 눌러야지만 매수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내일로 넘어가고 58.25 라인을 못 넘어가게 되면 내일 또 지금 하방폭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오른 만큼 내일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59달러까지에 대한 상승은 보고 계십니다만 일단 현재 부근에서 매수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가격대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저항권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오일이 올라가 버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제 또 트윗을 하나 또 날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한 57달러 대 정도가 언저리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일 가격 너무 높아라고 코멘트가 좀 날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무서운 건 뭐 앵커님이 네.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입이 이제 제일 무서운데 뭐 트럼프 트윗 한 방에도 그때 3%가 넘는 크루드오일이 낙폭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증시나 주식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는 오일 가격이 원유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늘 트럼프의 경제 논리는 이상하기 때문에 달러는 내려가야 되고 지수는 상방 크루드오일 가격도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매도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의 속마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 저항대를 좀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의 상승 비해서는 뭐 매수세가 2% 넘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매수 접근하는 게 아니면 고점에서 지금 58.05 라인에서 고점에서 손절을 한 30틱 정도 거시고 일봉상 고점 매도 전략을 펼쳐보시는 짧게 이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섬세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매도 일봉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요. 자, 지금 지금 오일 관련돼서 저희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또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합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좀 라이브틱하네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렇게 또 흘러갔고 다음 주도 역시나 원유 재고 발표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게 될 테니까요. 수요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질문 이어가기 전에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좀 전달해드리고 문자 질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와 같은 경우가 하드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좀 혼조세로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상황 뉴스입니다. 파운드의 반등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유로에 대한 이 반등도 파운드와 마찬가지로 또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문자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3382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지수랑 골드, 유로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골드, 유로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이 시청자분이 종목을 많이 보시네요. 알찬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고 네네네. 일단 지수랑 뭐 네. 골드, 유로 함께 상승하는데 골드, 유로 매수 가능하느냐 의견 뭐 동일합니다. 저도 찬성하는 바고 실질적으로 지금 파운드와 유로는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는 13020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조금 창출을 했고 파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165에 오늘 진입을 해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지금 파운드의 상승폭은 물론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뭐 상승 쪽으로 데일리 기준입니다. 240 라인 정도까지의 상승폭을 좀 보고 있고 오늘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파운드의 상승이 조금 달러를 하방으로 견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브렉시트에 관해서 뭐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모든 이미 투자자들이 부결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든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파운드는 좀 독자적인 상승을 이뤄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네. 관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골드는 관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1297.7 라인에서 매수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 접근을 했을 때 샘플러스였는데 1310 라인까지 상승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1309.6 라인까지 모두 다가 오늘 진폭이 진행됐고 일봉상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1310 라인을 안착하고 추세가 좀 더 이평선 위로 올라섰을 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위에 1310 라인에서 고점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 조건 좀 보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1290 라인, 일단 1200 후반 라인 지지를 딛고 지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좀 관망을 하셔라라고 하셨는데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렇다면은 매수를 좀 미리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 목표가를 좀 잡을까요? 골드. 네, 어제 네. 저희가 잡았을 때는 1310으로 잡았었습니다. 목표가를요? 네, 1297.7에 진입을 했고 네. 한 거의 130대 정도 지금 올랐는데 실제로 살펴보자면 그때 당시 지난주에도 1280 라인까지는 하방 낙폭을 받고 1280 라인에서 이제 매수 접근 그리고 시청자가 그때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2거래일 정도는 좀 하방 지지가 되는 것을 보고 접근하자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골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저치가 지금 1280.8 라인까지 찍고 상승세를 1310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나오려면 1310 라인을 안착하고 1312 라인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봉상 저항대는 좀 피해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요, 뭐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ETF 금 상품이 있어서 저희 또 신세계 시간에 금에 대한 전망 리뷰를 들으시면서 또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가 또 해외 선물 신세계 시간 안에서 상품들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한 전망을 각각 다른 상품에 좀 빗대어서 적용을 하셔서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유로는요. 최근에 유로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좀 가격대가 너무 흘러내려가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오늘까지 포함한다면은 4거래일 연속 반등이기 때문에 기대감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실까요? 다시 뭐 한번.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노딜 브렉시트 관련해서 뭐 그때도 말씀은 충분히 주관적인 겁니다. 영국이 유로존을 다시 들어가는 경우 네. 그러면 당연히 유로는 올라가겠죠. 뭐 이런 경우까지 좀 예상을 해보는데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지금 연기나 부결이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파운드가 좀 올라가면서 다른 인덱스가 좀 내려가면서 유로도 통화 상품에 대해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추세의 전환은 좀 이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3500 라인까지는 조금 안착을 해야지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는데 유로에 관한 이면에 관해서 다른
쪽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드라기 총재가 나오면서 이불을 또 한 번 놀리면서 유로가 가파른 하방 낙폭이 있었는데요. 긴급하게 나와서 다시 우리는 양적 완화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유로의 하방 낙폭을 좀 막는 듯한 어떤 발언을 내뱉는데요. 물론 그때가 늦긴 했습니다만은 그 가파른 하방 낙폭이 유지되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과연 오늘 모건 스탠리에 관해서 아까 캐스터님이 말씀하셨던 유로의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었는데 과연 유로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유로 경기 지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살짝씩 흘러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올해 2019년 뷰에 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유로는 현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7 라인에서 다시 이탈이 되면서 지금 각 통화 유로를 비롯해서 파운드가 지금 다시 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뭐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노딜 브렉시트로 가게 되면은 유로와 그리고 뭐 영국 서로 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연두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정되지 않은 이 상태 자체가 시장은 또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드릴 수 있는 것도 같고요. 자, 지금 저희가 질문 많이들 좀 보내주셔서 네, 지금 질문 접수를 해주고 있는데 다음 질문 만나기 전에 또 전유진 캐스터 실시간으로 좀 외신 소식 전달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전유진 캐스터 어떤 소식 지금 들어와 있나요? 네, 이번 소식은 금에 관한 소식인데요. 지금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브렉시트에 관한 이제 좀 혼조 때문인데요. 이제 조금 더 안전 자산을 찾기 위해서 금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사에 따르면요. 이제 금값이 1,300달러를 좀 상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팟고드는요. 0.45% 상승한 1,308.15% 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 관련돼서 조금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금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1,308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도 나오면요.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또 안전자산으로도 막 유동성이 또 뭐 단기적이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견에서 지금 외신 쪽에서는 금에 대한 지금 상승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유로까지 질문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재고 발표를 보니까 가솔린 쪽의 재고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가솔린 재고는 지금 예측이 253만 배럴이었는데 가솔린 재고가 마이너스 462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에 대한 부분도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좀 많네요. 미 국채가가 노딜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금리에 대해서는 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오늘의 10년물 국채 가격을 보시면 122-26.0선입니다. 0.05%의 좀 하락인데 뭐 거의 보합권인데요.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이런 소식에 의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 이게 이제 뭐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장에 좀 지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 국채 10년물인데요. 뭐 장기 국채로 뽑힙니다. 여러 가지 뭐 2년물도 있고 10년물도 있고 5년물도 있는데 뭐 지금 국채치고는 조금 움직임이 하방 낙폭의 고점에서부터 좀 나오지 않았나. 지금 살펴보니까 어제 3월 13일부터 지금
정확히 새벽 4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인 거죠. 새벽 4시부터 하방낙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수익률이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국채의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 노딜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좀 파운드화가 지금 결국은 올라가는 게 대해서 미국 쪽에서 먼저 경계를 좀 하는 면이지 않나. 영국도 굉장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좀 모습이 연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채가 내려가면서 국채가 내려가는데 그럼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왜 달러 인덱스는 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결국은 항상 시장의 이면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국채도 내려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서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 금일은 좀 파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운드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달러 인덱스 하반견인. 근데 덩달아서 10년물 국채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파운드의 강세를 견제하는 미국의 모습, 그리고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끌리는 골드의 상승. 이렇게 분석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마디 말씀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풀어주셔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가셨을 것 같습니다. 국채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파운드와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까지도 질문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저희 유튜브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대화 나눠주시고 지금 그리고 질문도 주시는데 정경수 님이 파운드 많이 매수해서 홀딩 중이다라고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파운드 좀 제가 질문 드리지만 가격대라든지 뭐 계약수를 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네, 오늘의 추세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의 일단 단기 추세로는 13240 라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4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13240까지 추세를 좀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지 않나. 13240이 좀 도달하면 다음 라인은 1.3300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추세를 끌고 가면서 지금 수익 청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40이 아니고 13240입니다. 13240.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요. 꼭 시청자 여러분께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2 40입니다. 네, 40까지입니다. 지금 1.3191이거든요. 1.324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상승 쪽의 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직 추가적으로 가격대 라인 전달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만 가격대 목표가를 좀 짚어드렸으면 그 안에서 좀 적용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천연가스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4938님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살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절제마스터님에게 질문 주신 건데 제가 확인합니다. 톡방에서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관심이 많은데 한번 짚어주세요라고 오늘 빠르게 갑니다. 매매를 할 때 천연가스를 실패했습니다. 오늘 파운드 매수, 유로 매수, 그리고 굴이 지금 잡히지가 않았고 천연가스를 매도 접근을 했었는데요. 밑에 하방 일봉상 지지대가 너무 견고한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상승비로 이어가고 있는데 하방 낙폭으로 좀 만약에 매도 접근을 하실 거면 2.750 라인이 좀 무너지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상승비는 지금 아직 추세의 전환은 아닙니다만은 2.825 라인이 좀 넘어가게 되면 추세의 전환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 매수 접근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눌렸을 때 매수 접근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막바지인데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요,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네, 빵주죠. 네, 이 기술주들이 아직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주를 좀 많이 매각을 하면서 애플에 대한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애플도 상승을 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가 중요할 것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곳에 보시면 넷플릭스에 관한 그런 주를 조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한 50%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점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좀 눌렸었을 때 넷플릭스도 같이 떨어졌는데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두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기사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좀 추가적인 말씀 못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신세계와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